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템입니다. 오늘은 요새 핫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금융업 쪽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여러 가지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 분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 자료들과 논문들을 찾아보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인공지능이 돈을 어떻게 굴려준다는 건지 그런 개념들을 조금 잡아보고요. 여러분이 이런 상품 가입하실 때 확인하셔야 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얘기하면 알파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6년도 봄에 이제 거의 4년이 돼가는데 알파고와 이제 이세돌 기사님이 대국을 해서 알파고가 승리를 했었죠.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돼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지 인식, 비전 쪽은 지금 이미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었고 최근에는 이제 언어, 텍스트나 음성 쪽에서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쪽은 어떨까요? 이렇게 똑똑한 인공지능이 돈도 왠지 잘 굴릴 것 같죠? 사실 근데 금융 쪽은 위에서 말씀드린 인공지능이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이미지, 언어와 데이터의 성질 자체가 조금 달라요. 쉽게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보고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판별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때 개 사진은 누가 봐도 개고 고양이 사진은 누가 봐도 고양이. 주어지는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붙어있는 라벨 Y 값이 모델이 예측해야 하는, 맞춰야 하는 값이 어느 정도 일정합니다. 근데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금융시장에서 나온 많은 데이터들, 가격, 거래량, 기술적 지표들 혹은 재무제표 데이터들을 똑같이 인풋으로 투입을 하고 다음 날 혹은 다음 주, 다음 연도에 시장 수익률을 예측하는, 맞추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은 똑같은 인풋 값, 경제지표들, 가격 데이터들 혹은 재무제표 데이터에 대해서도 다음날, 다음 주 모델, 인공지능이 예측해야 하는 Y 데이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약간 이거는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문제집으로 모의고사로 막 공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성적이 잘 나오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수능을 봤는데 수능에서는 모의고사랑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정답이 달라지는 이제 다 바뀌어서 너 이제 모의고사만큼 성적 잘 안 나와 이런 식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의 특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 인식과 또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맞추는 문제에 대해서 이 모델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할 때 개와 고양이 사진 100장을 주고 총 얼마나 정답을 맞췄는지 그 정답률을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금융업에서는 이게 좀 달라져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제처럼 이제 과거에 금융시장 데이터를 주고 다음날 혹은 다음 주에 시장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맞춰봐라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승 하락을 맞추는 정답률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서 이 모델이 잘하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금융업, 돈을 굴리는 입장에서는 상승 하락을 맞추는 것보다 사실 중요한 게 수익률이잖아요. 이 모델이 상승 하락 정답률을 90% 맞춘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10% 오답 난 곳에서 내 수익률이 박살이 난다면 이 모델은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쓸모가 없는 모델이 되어버리는 거죠. 금융업에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들에 있고 그래서 똑똑한 연구자들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이미지에서 작동을 잘한 CNN 같은 알고리즘 말고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금융 데이터가 시계열, 순서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RNN이나 LSTM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승 하락을 맞추는 것보다 내 운용 수익률, 투자 수익률이 중요하다라는 걸 반영해서 대표적으로 강화학습이라는 알고리즘을 또 접목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강화학습은 여러분들 이름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IB
제이모 회사 같은 이제 큰 회사들이 자기들 내부 이제 매매 알고리즘에 강화학습을 적용한 이런 모델들을 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강화학습이 왜 이제 금융업에서 각광을 받는지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상승 하락을 예측하는 문제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강화학습은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모델이 학습하는 목표가 방식이 상승 하락을 정확하게 맞춰봐 정답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하에서 수익률을 최적화하는 너한테 돌아가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봐 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시판되는 인공지능 기반 상품들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운용 규모나 종류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AI를 활용해서 자산 배분을 하겠다라는 펀드를 예로 들어서 상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수준에서는 큰 그림 자체는 인간이 그립니다. 이 상품이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자산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는지 가이드라인 제도 인간이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자할 수 있는 후보군과 대략적인 비중을 인간이 정해놓고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에서 내뱉는 결과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한 비중 조정, 틸팅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인공지능한테 맡기게 되는 거예요. 시판되고 있는 인공지능 AI 펀드는 대부분 큰 틀은 인간이 잡고요. 세부적인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좀 더 인공지능이 담당할 영역이 많아지게 되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그러면 인공지능이나 AI 관련된 상품을 가입하실 때 어떤 데이터를 봐야 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운용 전략 그리고 과거 수익률, 보수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운용 전략은 이런 상품들의 투자 설명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판되고 있는 상품들을 다 투자 설명서를 확인해 봤는데 참 슬프지만 대부분의 상품들이 이 AI 인공지능을 쓴다라는 걸 마케팅 수단으로 좀 삼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 구조를 뜯어보면 정말 단순한 인공신경망이나 딥러닝 구조를 쓰거나 혹은 90년대에 나왔던 블랙리터만 모델 정도를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어떤 모델을 쓰느냐만큼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도 중요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를 해서 넣느냐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 뉴스나 보고서, 공시자료 같은 텍스트 자료를 사용을 하거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강화학습이나 좀 더 팬시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최근에 S사에서 나온 펀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익률을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인공지능 펀드 상품들의 한계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운용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과거 수익률을 길게 볼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 설명서 꼭꼭 확인을 하셔서 검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 펀드들은 대부분 지금 운용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너무 초소형 펀드인 경우에는 운용이 좀 제한적일 수 있고 펀드가 청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정액, 운용 규모를 확인하셔서 너무 작지 않은 펀드들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정액을 확인을 했을 때 M사와 S사의 인공지능 관련된 펀드들이 규모가 비교적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운용 보수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운용 보수는 여러분이 펀드에 돈을 맡기는 대가로 지불하셔야 하는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인공지능 펀드 금융상품들이 1% 내외의 운용 보수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맡기시면 그 금액의 1%인 만원 정도가 비용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1% 내외라는 숫자가 그렇게 저렴한 보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자산 배분도 잘 알고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보수를 지급하면서까지 인공지능
인공지능 펀드를 가입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펀드들을 맡겼을 때 특히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율 움직임을 해지하는 환해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이 투자할 때 100% 환해지를 하는 게 쉽지는 않고 게다가 자산 배분이나 ETF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게끔 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개념부터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셔야 하는지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인공지능 펀드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보던 펀드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어요. 큰 틀은 인간이 짜되 세부적인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디테일을 활용하겠다라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이 디테일 측면에서 이제 강화학습은 저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많이 찾아보고 있던 부분인데 벌써 이제 관련된 상품이 출시되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상품들의 수익률을 저도 쭉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좀 걸음마 단계이지만 자산운용 분야에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한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운용 규모나 수익률 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